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선서자 환경과장 전원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일주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안윤찬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곽호식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이봉래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강경순 팀장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청옥산 생태단지 관례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저모염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수교기금 등 18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성수기 많은 차량의 방문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비포장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샤스타데이지 파종, 아스타 국가 보식 및 생태단지 넷 안전로프, 화단 경계목 보강 등 그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은 5,100만 원의 사업비로 36개소의 농가에 설치를 지원하였고,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은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7개소 3,675m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2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야생동물 포획수는 1,868마리로 작년 대비 10% 증가하였고, 농작물 피해 접수는 331건으로 작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피해 접수를 계속하면서 농작물 피해 농가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 보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추진입니다. 25개의 ASF 양성 매립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호액 보상금 지원에 1,400만 원,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4,5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172대, 전기 이륜차 15대, 수소자동차 10대, 총 197대 중 전기자동차 50대, 전기 이륜차 2대, 수소자동차 2대 등 총 54대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 충전의 불편함 등으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및 조기 폐치에 대한 보상금 지급, 미연저감 장치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등급 239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21대 등 총 460대에 대해 11억 8,424만 원의 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을 지원하였고, 매연 저감 장치는 2,310만 원의 사업비로 5대의 경유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티어 1 이하 구형 엔진을 티어 3 이상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총 1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 대상 배출업소는 총 1,948개소이며 금년 130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취약 시기 중점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의 상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적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평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구입 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공고 이후 우선 지원 대상자 31가구, 일반 대상자 182가구, 총 213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200여 명의 대상자를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쓰담쓰담 정거장 설치 및 잔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6만 4천 원으로 평창읍 3개소, 봉평면 1개소, 대관령면 11개소 등 총 15개의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였고, 도우미들이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고 폐기물 배출 요령 등의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주택 110동, 비주택 60동, 지붕계량 12동 등 총 170동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관령 도하모 유역 비점오염 관리 지역에 9개소의 침사지와 수료를 관리하게 한 사업으로 6억 4,410만 원의 사업비로 예초, 방역 등 유지관리 사업, 침사지 준설, 시설물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대하여 242억 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보축 0.83km, 기존보 개량 및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소 식처보관, 생태문화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문화재 지표 및 표본 조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준공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 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평창강 물안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에 115원의 사업비로 물안경 체험관, 수질 정화지, 생태연못, 수변 관찰로, 야생초 화환 등을 설치하여 수생태계에 대한 교육장, 가족형 친환경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 확정을 시작으로 건축 및 조경 등 준공을 완료하였고 7월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9월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기간 변경 승인을 받아 12월까지 전시물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2025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과정에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제 홍보, 영농 폐비닐 및 농약 빙병 수거 지원, 재활용 기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각 1억 4,700만 원, 1억 468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및 분리배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폐농약병 공동집화장 2개소, 폐비닐 공동집화장 44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7대의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및
압축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 시설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안정적인 자원회수 센터 운영입니다. 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10톤의 처리 용량으로 자원회수 시설을 운영 중이며 유한회사 평창 재활용 선별장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기준 올해 재활용품 판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이며 이를 총 반입량은 10.6톤으로 이중 약 70%인 7.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재활용품 매각 공개 경쟁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컨베이어 벨트 교체 등 선별시설 유지 보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민원 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25개 법령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법정 민원 종류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신고, 개인하우스 처리설 설치 신고 등 95개 업무이며 금년도 법정 민원 처리 건수는 총 2,27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 사무 외 국민신고 및 환경신문고 등 722건의 민원 신고가 접수되어 44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하여 원활한 환경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67페이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50개인가요? 쓰레기 수거함이? 네, 총 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집에 잠깐 걸어갔는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돈 들여서 이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봉평에도 보면 강 위에 이게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쓰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거 지금 잘 쓰지 않는 곳에 갖다 놔가지고 이게 지금 완전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지금 계속 지금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해줄 거예요. 그렇죠? 설치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지금 깨끗해요. 보니까 깨끗해요. 아주. 그러면 여기 지금 안 쓴다 그러면 이거 옮길 수 있잖아요. 새로 해달라는 사람한테 옮길 수 있죠. 네,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그래서 있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도 네. 그 다른 후보지를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해야 신청을 될 또 것 다 같아요, 현지 조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안 쓰는 데는 또 필요한 데 있잖아요. 지금 해달라는 데도 또 많이 있어요. 관리 잘하는 거. 이렇게 관리 안 되는 데는 절대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봉평 같은 데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보면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그 설치를 새로 그러니까 빨리 옮기든지 진짜 필요한 곳에 지금 뭐 보면 이장님들이 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분은 그 리에서 그 관리를 잘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해주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해줬어도 거기 면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보내서 이렇게까지 안 하게 보기 싫어요. 이거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냥 지나가다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한두 곳이 아니라고요. 이게 잠깐 한 200m 안 걸어갔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예, 지금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그 쓰담쓰담의 설치 목적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 배출 장소에 지금은 이제 어떤 구조물이 없고 뭐 비가림이라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비도 맞고 뭐 바람에 날리고 동물이 막 파헤치고 이런 거를 미관상 좀 보기 좋게 하고 또 제대로 좀 관리해 보자 하고는 취지에서 이제 설치한 것인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쓰레기 갖다 버린다든지 이러니까 사실 그 관리 문제 때문에 또 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의견을 좀 접수를 했고요, 마을에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부지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걸 새로 다시 자꾸자꾸 설치할 게 아니고 새로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 기존에 있는 거를 재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잘 살피셔가지고 이렇게 진짜 필요한 곳은 해줘야지 돼요. 사실 관리 잘하고요. 전부 해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진짜 관리 잘하고 하는 곳은 얼마든지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곳은 빨리빨리 딴 데다 옮기든지 필요한 곳에. 아셨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5명의 그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작은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항시 감시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도우미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배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적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해가지고 좀 깨끗하게 그 지역을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꼭 필요한 곳에 관리가 잘 되는 곳에만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또 그 우리 환경에 대해서 또 열심히 일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의원들이 또 이렇게 제시한 것도 금방 또 시행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 우리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72페이지 우리 72페이지 음식물 감량기 보급 사업인데요. 혹시 위원장님 여기 같이 연관된 거 같이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네. 같이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에 보니까 12명이 지금 또 예비자로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좀 더 한번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셨나요? 네, 설문조사는 금년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일간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는 지금 주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2.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효율은 어떠냐는 질문에 한 70% 정도 감량이 됐다라고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원하는 게 어떤 부분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그 RFID 설치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급해줘 갖고 쓰시는 분들이 그 효과를 못 보고 이러면은 사실은 막대한 돈을 들이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주민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 했더니 호응이 좋으니까 다행이고 저도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계속 이거는 좀 해달라 그래서 좀 확대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그 옆에 RFID 네. 저희 평창에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서 저희가 뭐 직접 방문도 몇 번씩 해서 설득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래서 저희가 설득해서 그 협의가 된 공동주택만 지금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평창에는 공동주택에 협의가 안 돼서 한 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그 방문해서 또 그 관리사무소 쪽이나 입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앞으로 좀 더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RFID처럼 내가 쓰레기 버린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지불하고 버려야 된다는 인식 개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음식물 우리 폐기물 감량기에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마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마 대면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물론 뭐 비대면으로 저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중년된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아마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물론 뭐 많이 바쁘시지만 그동안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혹시 감량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선호도가 혹시 나왔나요? 어떤 종류가 제일 좋은지? 그 스마트 카라라고 그 제품이 좀 최신 제품이고 뭐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건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잘 몰라서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이러면은 좀 친절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스마트 칼라 이런 게 좋습니다 하고 이런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 해놨다가 뭐 별건 아니지만 또 잘 몰라서 묻는데 바빠서는 뭐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페트병 무인 해수기 이번에 설치하셨잖아, 그죠? 네. 그거 바로 옆이에요. 네. 72부터 75번까지입니다. 페트병 무인 해수기 그 설치 현황에 지금 평창은 이제 축협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그 중리제일교회 했던 거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예, 지금 중리제일교회 앞에 맞은편에 있는 게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이제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각 읍면에 그 주민들한테 이게 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주민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해서 이것도 계속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적은 거지만 이거는 제가 우리 환경에 한 번쯤은 내가 실천하는 그런 운동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좀 많이 좀 확대하는 걸로 하시고 이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옆에 75페이지.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분리수거 홍보를 하는데 지금 저희 주민들이나 저부터라도 분리수거에 사실은 조금은 좀 나태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홍보를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보건위생계랑 좀 연계하셔서 음식물 쓰레기 있죠. 음식물 쓰레기를 그 위생교육시에 하나의 그 꼭지로 좀 넣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왜냐하면 음식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은 식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물론 그 종량제 봉투에 넣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그냥 검은 봉투나 아니면 그냥 바켓에 넣어서 버리는 게 우리 가정들 그 많이 목격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왜냐면은 모르고도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위생교육시에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꼭 홍보해서 거기 교육에 한 프로그램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홍보도 좀 했었고요. 홍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단속도 했었습니다. 까만 봉지로 버리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바쁜 시간을 좀 일부러 계획을 세워서 단속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RFID를 좀 정착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병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모르고 버리시는 그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 홍보에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자원 그 해수센터에 가서 저희 의회에서 체험을 했지만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거든요. 저부터라도 이게 페트병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 집행부는 물론이고 각 무슨 단체장들이라든가 이장협의 회장들 그런데 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번 넣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정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뭐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를 볼게요. 이제 폐의약품 여기 수거 실적이 들어왔는데 우리 폐의약품
과장님 보니까 이거 각 읍면하고 약국에다 비치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약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감이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그때 과장님이 여기다가 폐의약품 각 읍면하고 약국에다가 했다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일반 주민들 폐의약품이 환경 오염의 첫 번째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의약품을 수감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수감 설치된 데 없어요. 약국에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제가 뭐 8개면은 다 안 가봤지만 평점만 가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갖고 오면은 우리가 버릴게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자기들이 먹다 남은 약을 갖다가 폐의약품 수감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폐의약품을 갖고 가서 약국에 가서 그냥 폐의약품 통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주고서 준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고는 사실은 유명무실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적에 폐의약품 뭐 122kg이라는데 이것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폐의약품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약국 부분을 저희가 한번 다시 그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임의대로 치웠다든지 수감을 치웠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또 그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폐의약품 통을 봤어요. 근데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찍어갖고 오긴 왔는데 그래서 아마 좁은 지역에 좁은 약국 그런 데는 아마 그거 놓기가 좀 그럴 텐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사러 갔다가 내가 못 쓰는 약을 그냥 의약품에서 갖다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겠구나. 저부터도 불편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까우시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정말 그게 뭐 통이 너무 커서 좀 그렇다 이러면은 뭐 소규모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지금 홍보물에는 각 읍면에 다 배치하고 약국에 다 배치했으니까 불편한 일 없도록 갖다가 하시라 해놓고 한 번도 둘러보시지도 않고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거고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환경은 사실 해도 개선됨이 없고 하여간 늘 우리 삶과 집결되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해도 사실은 눈에 띄지도 않는 것이 또 환경입니다. 그만큼 또 소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평가하려면 지표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가지를 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장려 지점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데 그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게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회수율이 표시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평창군이 사용 대비 회수율이 몇 % 정도로 나온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예상 실질적으로 뭐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저희가 실태를 봤을 때는 한 80-90%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회수율이 된다. 네. 그 정도 되면 너무나도 다행스럽죠. 근데 실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제가 아는 또 조사에 의하면은
그렇게 80, 90%까지는 아닌 걸로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자원을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쓰레기로서 치부돼 가지고 어떤 주민의 생활에 굉장히 피해를 좀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뭐 폐 비닐이라든지 농약병들은 대부분이 각 마을에 새마을이든지 공공단체들이 대부분 다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노력만큼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수율도 높고 수입도 많이 나고 또 그분들이 또 작업 환경이 또 쾌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하천변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인건비 재배정이 보니까 이제 예산에서는 뭐 편리함 때문에 그런지 8개 읍면에 평창과 진부만 2배로 배정돼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일률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덜 쓸 수도 있고 그죠? 덜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이 예산은 쓰기 위해서 수입된 예산인데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을 100% 다 쓰고 모자린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3년도 자료도 1,2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24년도 자료도 현재까지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우리가 돈 남겨서 수입 내는 장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년 부족할 정도로 다 쓰고서 부족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돈을 남은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고장님 혹시 이게 뭐 쓰레기를 청소를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겁니다라면 다행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이게 방림하고 지금 이 금년도 실적을 보시면 이제 방림하고 용평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방림 50%, 용평은 아직 이제 집행을 못했는데 네. 지금 그 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인력 수급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인력 수급이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요즘에 그렇게 노동력을 많이 투입 안 하고 쉽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전부 그쪽에 일을 하려고 그러지 이거 뭐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조금 이 힘도 들고 또 난이도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신청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12월까지는 전부 지금 집행했는데 오늘 자금을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본 사업을 뭐 사실 기피하는 일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개인 신청자가 없으면은 사회단체 위탁을 해서라도 좀 예산 배정해서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에는 또 사회단체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사회단체 위주로 하다가 네. 거기 이제 또 사회단체에서 이제 어떤 뭐 기금 그 단체의 뭐 어떤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여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어떤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사회단체에서 하다가 다 개인으로 다 지금 돌아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면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대책을 그렇습니다. 예.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네. 어떻게 하실게요? 근데 뭐 인력 수급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좀 문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인력 수급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내둘 거는 아니고요. 예, 인력이 없다고 해서 그냥 천내버려둘 수 없고 제 보기에는 이걸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환경정비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면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의 제가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데 면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배정해서 분배하듯이 해서 환경정비를 하천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계절마다 좀 다르게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 있어요. 하천면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입니다. 근데 이런 데는 별도로 좀 더 면에다가 지원 사업을 좀 더해서라도 치우게 해야 될 텐데 왜냐면은 관광객들은 자기가 다녀가는 곳을 익숙하게 오기 때문에
늘 쓰레기를 한번 버린 장소에 늘 쓰레기를 사탕처럼 많았습니다. 개인 사유지에다가 오죽했으면 개인 사유지에 개인들이 프랜카드 걸어놔요. 여긴 사유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하면 불법입니다. 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그 고발 조치한다는 프랭크까지도 사실은 관광지로서의 그 좋은 문구는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그러한 곳을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간인들은 똑같이 현수막을 걸고 있고 그래요. 좀 주민들이 그런 현수막을 안 걸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 같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관광객이 한철 다 지나간 다음에 다 막아가지고 한 방에 칠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치워낼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면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내년도부터는 올해 집행 상황이나 집행률 뭐 여러 가지 필요성 전반적으로 다 따져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뭐 100%는 다 수행을 못하더라도 일부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지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48페이지 보면은 공공시설 수입사업 현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수입이 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경영실적 또는 예산적인 수입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평창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의 수입액이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종사자가 한 명이에요. 이거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서포트하는 다른 인력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업무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팀장까지 직원이 3명이 오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담하고 있어서 결국은 한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일 한 명 갖고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3명이 같이 투입이 될 같이 때는 하는데. 하는데 네. 실제로 이 투입되는 인력이 한 명이 요것만 전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3명이 이 업무를 같이 필요할 때 같이 동시에 투입돼서 하고 또 다른 요게 일이 없을 때는 또 다른 업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따져보면 한 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아마 제출합니다. 근데 최소의 비용을 들어서 평창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최고의 효과가 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봐서는 투자 대비 효용이 가치가 엄청 높아요. 이게 8억 5천이면은 그래서 자료로 봐서는 한 명이 어떻게 8억 5천을 벌어주고 있네 평창군에 뭐 이렇게 예산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서 자료에다가 지금 이해를 구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렇다고 이 현장을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물찰도 있지만 세 명이 연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양을 보면은 한 사람 목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뭐 여기 대해서 뭐 인력 증원이라든지 좀 더 종량제 봉투가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늘어나고 환경 정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뭐 이만큼의 이게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이런 것은 안 들고요. 지금 위탁금 같은 경우에 금년도 지금 보니까 한 1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8,100만 원을 이제 계상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좀 관리 예산을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로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줄여서 관리공단에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평창시설공단이 사실은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영평가 등급이 별로 잘 안 나오고 있다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각 그 부서에서 위탁 사업 준공에 대한 재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고 혹시나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인력이 또 근무 여건이 불편한 건 아닌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파견 직원이라든지 부서별로 각각 이제 인력들이 있겠지만 제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 종량 봉투 관련해서 종사수 1명이 돼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테니까 하여간 그 공단이 운영 수입이라는 것이 50% 이상을 넘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단이라는 자체가 수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의 목적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 부서에 다 문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부서에 해당된 사항들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성격으로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자료 67쪽이고요. 우리 동료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했던 그 쓰담 정거장 쓰레기 수거함사 좀 전에 봤던 과장님 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예리하게 질의됐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 하셨지만 답변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혹시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하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8천만 원 들어서 드린 사업인데 처음에 이 쓰레기 정거장을 보고 아 정말 잘했다. 깔끔하고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고 또 쓰레기 분류의 문제가 사실 바람이 불으면 날려가기 때문에 문제고 그다음에 비를 맞으면 뭐 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앞에 차단이 일부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좋은 쓰레기 수거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거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좀 애매한 자리에 잘못 위치가 돼 있어서 마을하고 마을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하고 또 길거리를 가다가 차가 속도도 안 나는 서서히 지나가는 자리 거기서 있다 보니 그냥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 규정에 안 맞는 쓰레기들이 많이 왔어요.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가 정확히 안 된 것들 뭐 심지어는 이불 빨래 뭐 이런 것까지도 던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깨끗해야 할 그 쓰레기 수거 장소가 더 오히려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빨리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더 지저분해졌다.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결정을 내린 게 철거를 해야겠다. 이동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금방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줄을 그어가지고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산 낭비는 절대 아니고 예산 낭비는 아니고 진짜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지만 위치가 잘못됐고 잘못했다 하면 그 이렇게 중단을 했으면 옮기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옮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게 옮기는 과정에 지게차나 중장비가 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서 좀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잘못된 거고 예산 낭비로 보이고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장소가 거의 결정이 됐을 거예요. 예, 결정됐습니다. 예, 협의가 돼서 했으니까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해서 이런 민원이 없을도록 하고 또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그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노인회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쓰레기는 우리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극성스러울 정도로 매달려 줘야 돼.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요새는 또 CCTV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하고 그래서 요 관리가 잘 되면 깔끔해져요. 이게 옛말에 방 봐가면서 뭐 한다고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해져요. 깔끔해져 있으면 누가 감히 못 건드려요. 누가 못 버려. 그래서 정리가 깔끔하면 깔끔한 대로 되니까 그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160만 원인데 하나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비싼 만큼 제값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하고 협의를 잘하면 요새 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 분야들 다 깨인 사람들이니까 다 이해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예상 낭비가 안 되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시행한 거는 정말 좋은 제도에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면 60페이지 가마우지 문제인데 뭐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오던 제도예요. 이게 이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올해 야생 생물법에 의해서 유해 조소로 판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대로 뭐 양식업이나 낚시터 이런 데 피해 주는 데만 잡을 수 있고 하천 내에서는 포획이 불가하다. 이 규정이 맞아요, 이게? 지금 이 법 규정을 보게 되면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업 이런 그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그 피해 범위 내에서 포획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불특정 하천이라든지 뭐 계곡 이런 데서는 사실상 못 잡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2차에 그 거쳐서 이제 특별 포획 기간을 거쳐서 시행한 근거는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마우지가 이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4km, 5km 되는 지역에서 그 머물고 있다가 낚시터나 뭐 양식장 같은데 이동해서 먹고 다시 또 고리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를 좀 넓게 해석을 해서 저희가 한 4, 5km 범위 내에도 좀 하천에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업이나 낚시터에서 4, 5km 내에는 잡을 수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딱 굳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법 규정상 그 양식업이나 낚시터 내수면 어업에 피해를 줄 경우에는 잡을 수 있다. 그 범위 피해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데 그 범위를 실제로 뭐 그 사업장 부지 내라든지 그렇죠. 뭐 1km 네. 이내 이렇게 좁게 보지 않고 뭐 키로수가 나온 것도 예.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지 내에서 하는 게 뭐 권장은 그렇게 지금 합니다만은 뭐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 맞는데 예.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실 야생 그 조류의 이 가마우지가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맞잖아요. 그 아주 좋은 어족 자원을 얘가 고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 농축산가에서 축산가에서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토종 어종을 방류로까지 하는데 돈을 들여서 이 중국에서 날아온 가마우지는 그 고기를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직무유기에. 그래서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3월 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포획을 못 하다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포획할 수 있는 거는 생겼지만 또 다른 이 뭐 하천 내에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못 잡는다면 잘못된 법이니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뭐 조건 없이 포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포획을 해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그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뭐 하도 언론 보도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가 많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어류 개체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 법규보다도 조금 더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다른 지자체 영월이나 뭐 정선 같은 데서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저희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포획을 했고 예. 인근 지자체를 보면은 좀 많이 움츠려서 이게 좀 이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포획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좀 다소 조금 논란이 있더라도 예. 적극적으로 포획을 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뭐 좀 편하게 합법적으로 좀 고기도 잡아서 합법적으로 잡아서 철렵도 하고 이런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아요. 고기가 없다고. 그리고 또 우리도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수면으로 고기를 잡아 어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직격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가마우지인데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규정에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악법 나쁜 규정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물안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물안경 체험센터를 이제 곧 개장을 할 텐데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2명이 거기 상주하나요? 예.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정식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 에코랜드하고 물안경 그다음에 저쪽에 그 돌문화관 그쪽에 네.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본격적인 관리 조직을 새로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안경 체험센터를 2명이 예.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에 뭐 생태공원, 뭐 물사랑 배움터부터 해서 몇 군데 좀 다녀왔거든요. 다른 데랑 비교해 보니까 대부분 한 3명 이상, 뭐 4명 정도 이렇게 다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더 큰 면적이거든요. 대지 면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그렇고 연면적 봐도 우리가 좀 큰 것 같은데 2명의 인원 가지고 그 안에가 유지 관리가 가능한가요? 지금은 정식 개장 전이기 때문에 아마 통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에코랜드하고 이렇게 아직 거기도 뭐 네, 사업이 예, 안 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돼야 이제 사업이 끝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도는 사업 기간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년도부터는 제대로 좀 조직을 갖춰서 그 파트별로 일할 수 있는 인력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 물안경, 에코랜드, 돌문화까지 해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주체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곳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 통합 관리하게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아직은 지금 그 위탁을 줄지 아니면 직영을 할지는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관광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커피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공사 마무리 단계에 아마 전부 그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뭐 어디 한 군데 위탁을 준다기보다도 지금 통합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통합 관리한다고 하면 어쨌든 관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그래서 환경과냐 관광정책과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쭤봤던 건데 어찌됐든 통합 관리하신다는 거 자체는 제가 이해를 했고, 제가 저번에 현지 확인할 때 제가 환경과에 말씀드려서 영상을 받아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네네. 그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그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같이 보세요. 이게 지금 물안경 체험센터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용역사에서 샘플 만들어 온 거죠? 저 형태로 지금 제작하겠다라고 안에 실감 콘텐츠 만든다는 거 아닌가요? 저기 지금 저 내용은 네. 그 기본 계획상의 공간에 대한 계획만 나와 있는 거고 네. 구체적인 그 안에 실제 영상이라든지 뭐 네. 미디어 파사트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거는 네.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좀 단조롭고 네. 그 아주 단순한 영상으로 돼 있는데 네. 저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홍보팀하고도 그 사진 자료라든지 영상 자료 이런 거 계속 주고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 이제 뭐 저기 육백마지기 저쪽에 그 샤스타 데이지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 군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라든지 뭐 이런 그 디자인을 굉장히 좀 화려하고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제가 사실 영상 보자고 한 이유는 아마 저희가 이제 현지 확인할 때도 저런 걸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국장님은 뭐 사전에 보고 받으셨겠지만 저희는 보지 못해서 제가 일부러 좀 보자고 했던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지자체 가서 보고 온 거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그 영상도 좀 틀어주실래요? 이건 개인이 그냥 직접 있는 걸 찍은 거기 때문에 좀 전에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저기 음소거가 돼서 그런데 다 저 기구에 대해 설명이 다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다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두 개를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그냥 처음에 기본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할 거다라는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고 24년도에도 벤치마킹 갔다 오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이 물안경 체험센터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밖에 산책을 하고 이제 정원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이야 어른들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하겠지만 실내 공간은 주로 아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게 물론 초안입니다만 이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입구고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두 곳은 다른 지자체의 거는 들어가면 아 내가 물에 관련된 곳을 왔구나라고 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아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 모래거든요. 터치하면 물방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무늬도 바뀌고 즐길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오감. 아이들은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화면에 보셨지만 이 채 가지고 이렇게 대기만 하면 고기가 잡히고 하는 그런 뭔가 즐길 거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화면이 바뀌고 어떤 터치를 하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서 스캔해서 하면 여기에 아까 저기 화면에도 나왔지만 이름이 써지거나 내가 그린 게 여기 배경에 뜨고 하는 이런 단조로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본 용역이니까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거 보여드린 이유는 가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은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만지고 싶어하고 뭔가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내 컨텐츠 구성하는데 예산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예, 13억 6천 정도. 예. 그 1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안에 회의실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건 저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원래 목적에 맞게 좀 아이들 그 밖에 물놀이 공간 만들어 놓은 것도 과연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만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뭔가 좀 더 머무르고 싶다. 우리 거 물론 이제 기본이 아니라 실시 설계하고 설치할 때 보면 더 아마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하지만 방향 자체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고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린 거고요. 특히나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군데를 벤치마킹 하면서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AS요. 이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말씀드리면 서울 쪽에 있는 업체예요. 지금도 운영은 된다고 합니다. 근데 AS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업체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우리는 아마 거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서 좀 더 자주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AS가 사실 또 저런 제품들이 고장도 자주 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AS가 제일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AS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을 혹시 개발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본 계획은 끝났고 저기에 대한 이제 뭐 도안이라든지 기타 영상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하고 기존에 지금 저쪽 전라남도 쪽에 돼 있는 그런 시설들 뭐 저희가 훨씬 좋은 아니 저도 콘텐츠를 당연히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지금 저건 좀 예. 예전에 좀 해놓은 그런 네. 시설이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참고 삼아서 이런 거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운영도 사실은 조금 부실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기 도안까지 다 나오고 영상이 다 제작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런 시설들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근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죄송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시설들은 예전에 만들어져 있고 그나마 멀지 않은 시간에 리모델링을 한 번씩 한 곳이에요. 전체적은 맞습니다. 예, 아니지만 맞습니다. 리모델링 한 번씩 했는데 우리는 지금 새롭게 만드는데 저기보다 당연히 더 좋고 우리 평창 군에 있는 아이들 말고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저희가 원주 나가서 주말에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나가듯이 그쪽 아이들도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 영상과 사진을 또 특히나 과장님이 갔다 오신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갔다 네.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금처럼 더 열심히 좀 준비해 주셔서 정말 완성도 높은 거 만들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관리입니다. 관리 그 다른 데들처럼 혹시나 제가 가본 한 군데는 정말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왔거든요. 물론 다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이제 운영되는 건 물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산을 비교해 봐도 우리 군청 직원이 별도로 거기에 상주를 하나요? 물안경 체험센터 직원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 자체도 그건 없잖아요. 아마 그 통합 관리가 되면 직원이 뭐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한 군데는 3명이 일단은 별도의 인건비 외에 군청 직원이 별도로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물론 뭐 군청 직원이 있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건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유지비나 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대략 뽑아봤고 그쪽에서 점을 받아봤는데 저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잘 만들어내신 만큼 잘 운영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그 노면 청소차 구입하기로 하셨죠. 네. 그게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CNG 차량에서 지금 계획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CNG 차량을 국비 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죠? 아닌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네. 이제 그 CNG 차량을 CNG 충전하기 위해서는 원주로 네, 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그 운행하는 거리보다도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리가 더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저게 사실 운영상에 좀 효율성이 맞지 않아서 전기차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초에 그럼 CNG 차량으로 생각하게 된 계획을 하신 이유는 뭐죠? 당초에는 저희한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CNG 차량을 기존에 이제 횡성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그 사업 물량입니다. 그거를 수요 조사를 저희가 그 구입을 하겠다라고 변경 구입을 하겠다라고 강원도에 신청을 했고 그게 이제 저희 평창군으로 다시 변경된 사업 배정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CNG 연료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유통 과정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 지금 원주 가장 가까운 데가 원주라고 이렇게 파악이 돼서 사실 뭐 효율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연료에 대한 효율성 부분은 떨어지는데 그럼 지금 전기 차량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 차량은 차량 효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전기 차량은 지금 한 10시간 정도 충전을 완속으로 충전을 해서 네. 한 7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지금 있는 차량도 흡입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제대로 운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럼 이 1톤 이게 1톤 전기 차량이지 않습니까? 네. 1톤 전기 차량의 흡입력이나 운행 여건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구입하는 차량인데, 이 지금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노면 청소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노면을, 군 전체의 노면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운행 범위라든지 뭐 연장이 굉장히 긴데, 저희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집중 관리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집중 관리 구간이 그 평창군청에서부터 상리교까지, 박림 오리 마을회관에서부터 박림교까지 이렇게 각각 2.1km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구간에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지역에 왜 그 차량이,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이라든지 뭐 이런데 소량으로 좀 하기 위해서 그 계절 관리제를 위한 그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네. 그 회계과장님하고는 좀 다른 얘기 하시네요. 회계과장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있는 차량이 흡입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기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님은 이 당초에 CNG 차량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입이 되면 아마 원래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어서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운행이 되면서 관리가 될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목적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럼 두 부서 간에 지금 이제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1톤 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군청에서 상리, 박림 오리에서부터 뭐 박림 삼거리까지, 그다음에 시가지, 여기를 청소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 그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네. 여기 생산하는 차량 그 회사를 두 군데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목적에는 크게 뭐 그 성능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현장도 갔다 왔어요. 그 담당 직원분들 출장 갔다 오시면 현장도 직접 보고 오셨나요? 그 회사만 지금 방문한 거예요. 아니, 회사 가면 과장님, 회사 가면 당연히 다 좋은 영상에 좋은 조건에 만들어서 보여주죠. 저 이게 1억 5천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차가 좋다 나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용도로 쓰기에는 제가 봐서 이건 부적합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직접 운행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물안경 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과장님 23년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두 번이나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이것도 한 번 사면 1년 쓸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직접 갔다 오시고, 이거 지금 발주하셨나요?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예. 사고 안 사고 결정은 최종적으로 뭐 또 행정에서 하시겠지만, 그 전에 멀지도 않아요. 멀지 않은 데 있어요. 운행하고 있는 분 직접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제작사에 이러이러한 것들 해줄 수 있냐 요청해 보시고 최종 결정하셔도, 예산 빨리 써야 돼서 그러신 거라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직접 청소, 이 차량 운행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효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제가 그 제작사 분한테도 전화 주셔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직 개선할 거 많지요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조금 더, 지금은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보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냥 상상만 해서 하면 그런데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제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의회 직원이랑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지금 상용화돼 있는 차량이 뭐 두 개 회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여기 공급해 준 지자체나 네. 뭐 네. 확인을 한번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꼭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성 의장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이청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 차량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후미 발판을 제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보면 그 후미 발판을 제거하면서 미화원들의 작업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피로감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가장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대책을 보면 2032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대 차량 중에 저상으로 돼 있는 차가 몇 대죠? 지금 진부면 차량입니다. 진부면 차량과 밑단면 차량 두 대. 네, 두 대밖에 예, 없잖아요. 그럼 12대는 그 미화원분들이 걸어서 다녀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잖아요. 그죠? 걸어서 다니거나 뭐 운전석에 이제 탑승하거나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탑승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진부면의 거 같은 경우는 그 저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타고 내리는 게 쉬운데 기존 12대는 상당히 어려워요. 타고 내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걸어서 다니는데 그분들의 몸무게가 5kg씩 빠진다고 저한테도 이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피로감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교체한다라는 것이 대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한 이 보통 그 교체 시기를 보면 대부분 2030년도 돼야 7대 정도가 교체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우리가 평창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7년 이상 돼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지만은 이 14대를 전부 저상으로 바꾸는 데는 2031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이제 계속 저상으로 구매할 것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신규로 구매하는 거는 저상으로 신규 계속. 구매는 저상으로 예. 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방림면이 그렇다 그러면 방림면이 2030년까지라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분들의 피로감은 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가 그 하여튼 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림 같은 경우가 아니, 지금 방림면이 아니라 우리 8개월 면이 다 그래 지금. 저상을 뺀 2대 빼고는 나머지 12대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피로감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림이라든지 뭐 미탄같이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시가지가 아주 작은 경우는 오히려 뭐 그냥 지금 현행 차량을 사주는 게 더 본인들은 낫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라든지 뭐 대화 이런 봉평 이런 시가지 구역이 좀 넓은 데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업의 속도도 안 나요. 많습니다. 예.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후미 발판을 타고 다닐 때하고 제거하고는 뭐 작업량의 속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순차적으로 교체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나름 미팅을 해서라도 이 대안을 강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현 규정을 좀 떠나서 다른 뭐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좀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지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저 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설치 현황 및 적발 실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 대수가 71개가 있네, 그죠? 68페이지예요,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도 다시 한번 또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몇 지금- 대나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10대 정도
신규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이동용 단속용 CCTV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81대 4832 한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투자한 만큼 지금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지금 적발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도가 67건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91건으로 조금 실적은 높아졌습니다. 적발 실적이. 그리고 그 밑단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읍면에 이제 골고루 뭐 이 적발 실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방송이 나오고 있고 영상이 촬영되면 사실 그 좀 많이 움츠러듭니다. 뭐 일부러 무단 투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사실은 좀 움츠러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꼭 적발해서 뭐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뭐 이 말로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겠지만 방송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움츠러드는 그 예방 효과가 상당히 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각 읍면에 지금 평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건인가 이렇게밖에 없다가 제가 그때 많이 좀 이거는 왜냐하면 투자한 만큼 읍면에서 물론 바쁘시지만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TV 뭐 여기 버리면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단속을 안 하니까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했더니 우리 평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또 단속이 됐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요번에 기획예산과에 우리 관제통신탑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 쓰레기를 실시간 그 모니터를 이렇게 이동용 이거를 지금 설치해 놓은 거는 할 수 없죠. 앞으로는 거기랑 같이 해서 좀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걸 우리가 투기를 단속한다고 쓰레기 단속한다면 주민들이 절대 이렇게 안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획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앞으로 설치할 거를 갖다가 같이 좀 확대해서 관제탑에다 같이 하는 걸로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기존의 CCTV 지금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이 관제센터 연계는 안 됩니다. 지금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TTA 인증이라 그래서 이게 보안성 검토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2023년도까지 제작된 장비는 그런 설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이 안 돼서 설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또 전기 연결해서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사실 그 이동식으로 해서는 뭐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전산부서 저기 관리하고 있는 관제센터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봤더니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총 8명이 4조 3개도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조에 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카메라를 뭐 637개를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투기를 확인하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눈으로 보고 딱 버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또 다시 발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들은 뭐 인력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차로 버리는 경우는 차 남발을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적발을 하면 되는데 사람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읍면에서 예를 들어 이동식 카메라 이런 걸 할 때는 미화원들이 이제 그 자기 동네 분들 이분 버리는 분을 인상착의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근데 이제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버려도 이게 누군지 이게 알 수가 없고 이래서 적발 실적이 좀 좋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읍면에도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과에 이거 카메라 한 대 얼마씩 하냐라고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한 기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아주 고가의 장비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으로 좀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다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좀 다 저희도 고려하고 질의할 적에 그것도 다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에다 하라는 게 아니라 관제탑에 인력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같이 환경과랑 연계해서
그렇게 한번 좀, 왜냐하면 다른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 그냥 불법으로 버리고 이러신 분들이 하면 경각심이, 우리가 지금 교통 단속하는데 그 TV 보면은 15분 지나면은 바로 다른 데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죠. 이동식도.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적발을 하려면은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또 같이 좀 그런 기획 예산과랑 고민을 같이 하셔서 이렇게 자주구레하게 막 10대에서 4천만 원 들여갖고 실적도 없고 이런 데다 하지 말고 한번 크게 좀 약간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폐의약품 회수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많은 데는 아니에요. 아마 과장님 혹시 우체통에다 버리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건 제가 확인 그게 TV에서도 나왔어요. 다른 지자체 제가 지금 우리 아마 강원도 갔네 같은데 제가 영상을 봤었는데 TV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정말 손쉽게 갖다가 버려야 되는데 정말 수거함이 정말 설치된 곳이 아마 다른 저 지역도 아마 우리처럼 그냥 갖고 오면 버릴게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지금 우체통이 많이 비어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 우체국과 같이 연계해서 우체통에다 버리면 우체통에서 갖다가 줘서 이제 폐기 수거하는 거 정말 좋은 시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때,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뭐 그 부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거리기 때문에 보통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쪽에 그 우체국 쪽이나 이쪽하고 협의만 잘 되면 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뭐든지 손쉽게 아무런 부담 없이 갖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약국에 갖고 와서 그걸 갖다가 그 약사분한테 줘서 싫다고는 안 하겠죠.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오면은 저희들이 모아서 어디다 버릴게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편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숫자 얘기했지만 우리 종량제 봉투에 그 배출 시간 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2년 동안 시행을 안 하시네요. 배출 시간 1몰 전 1몰 후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가정용 말고 공공기관에서 쓰는 데는 그 시간이 있어, 그죠? 예.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 버리는 게 1몰 전 1몰 후라면 그렇게 정신대로든가 수시로 그냥 갖다가 버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효과가 100% 있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거 좀 꼭 좀 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조항을 좀 삽입해서 기재 내용을 좀 변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벌써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좀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7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23년하고 24년 해가지고 419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쓰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일반이 지금 저소득이나 다자녀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우선 지원 가구를 먼저 지원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자녀 물량이 있을 때 이제 일반 가구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가구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게 대상이 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좀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일반은 그냥 아무나 그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은 일반은 뭐 저희 아무 평창군에 주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무조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이 419명이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 명단 좀 제가 어느 면에서 많이 신청을 했나, 읍면에서 예. 신청했는데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지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0개를 한다 그러면 200개를 8개면에 다 배정을 해줘서 똑같이 신청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명단을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자료는 주시고요. 예, 추가로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읍면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쓰담쓰담 이 쓰레기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리에 가면 큰 쓰레기 그 똑같이 분리해가지고 큰 게 있는 거 아시죠? 리에. 그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설치가 되어 예, 그게 있습니다. 있죠. 그것도 여기 환경과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냥 안 쓰고 안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봉평에 그 유포 1위 그 들어가다 보면 그 승강장에 보면 크게 해놨잖아요. 그거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말씀 안 드리는데 대표로 거기 그런 거를 저는 예산 낭비라고 그런 거거든 지금요. 그런 게 지금 되게 비싸게 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쓰지 않고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막 갖다 버리니까 그 관리를 못 하니까 그대로 그냥 다 있어서 그게 이제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장님들이 쳐줬으면 좋겠대요.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예상 낭비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좀 다시 한번 그 이제 요거 이 쓰담쓰담 그 뿐만 아니라 그런 쓰레기장도 지금 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많이 해줘가지고 이제 뭐 이장님들이 해달라 그러면 해줘가지고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미 같은 데는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대미 이장이 그 말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봉평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이제 서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사해서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옮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상입니다.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